반갑습니다. 우선 많이 힘드시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두 과목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긴장들 하실 텐데요. 저는 최대한 길게 아니면 짧게요. 네, 짧게 최대한 딱 10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사 5분, 한국사 5분, 딱 이 정도요. 대신 어머니들께서 많이 잘 대접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길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호응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통사 한국사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요, 통사 한국사 거의 강의만 2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상고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요, 대부분 성적 하락한 학생보다 대부분이 다 올랐고요. 그리고 평균이 80점인 이유는 간간히 제가 시킨 대로 안 하기 때문에 평균이 또 낮아진 거고, 대부분 다 높은 등급 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우선은 통사랑 통합 수능에서 교육과정 개편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간단하게만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사, 한국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교육과정에서 커다란 내신의 반영은요, 등급제가 바뀌었다는 거 다 들어보셨지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필기하시면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여기다가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책 있죠? 거기 1등급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교생 중에서 한 13명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그럼 점수로 따지면요, 통합사회는 한 97에서 95점. 그렇게 필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요, 90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1, 2등급 컷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1등급이요. 1등부터 34등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몇 점 정도는 이상 나와야 될까요? 90점 정도? 그 정도는 우선 나와야 되지만 1등급 컷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등급은요. 여기선 이제 95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이 이제 95에서 85점. 그 정도가. 그리고 최소한이 이제 대부분 2등급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최소한 이제 몇 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죠? 예전에는 2등급이 대부분 많이 목표였습니다. 1등급 컵도 되게 높았어요. 한 문제만 틀려도 바로 1등급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5등급제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어떤 거 1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인데요. 예전에는 이과 같은 경우는요, 들어보셨죠? 물화생지 중에서 이제 두 과목 선택하고, 특히 문과 같은 경우, 문과 거의 다 많이 못 들었는데요. 과목이 9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 2개 선택하고, 이제 수능을 치르는데, 이제 여러분 학생들부터는요, 이제 이게 통합돼가지고, 문이과 공통으로 이제 통합과 통합사회 요걸 다 이제 수능 체제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도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라는 거, 그거 정도만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하신 건 이제 내신이죠. 통합사회가 도대체 무슨 과목인지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통합사회는요, 만들어진 목적은요, 이제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만드는 게 통합사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님비현상 들어보셨나요? 지역이기주의죠. 그러면 이 지역이기주는요, 여러 가지 분야가 걸려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지리 분야도 있겠고요.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리 분야, 그 다음에 경제 분야, 그 다음 윤리 분야, 사회, 법과 정치 파트, 이 모든 파트가 융합돼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융합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통합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주제가 많을까요? 좀 적을까요?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통합사회는요, 이제 융합형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왔지만 알고 보면 별개의 과목을 다 짜집기한 과목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우선 문과의 과목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일반 사회 과목에서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윤리는 그냥 윤리 다 도덕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리는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역사 파트, 대학교 전공 과목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사회, 통합사회라는 그런 전공 과목은 없어요. 그러면 이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전공자들이 다 같이 가르치는 과목이 통합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고1 통합사회에서 이제 역사 분야 빠져도 되겠죠. 그럼 이제 세 분의 전공자들이 이제 고1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는 거.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들 통합사회 이제 가르칠 때 있죠.
선생님이 한 분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몇 분이 와서 가르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몇 명? 세 분이죠. 상상국 4명입니다. 지리가 두 파트로 나눠져요. 한국지리 선생님과 또 세계지리 선생님으로. 그 4분의 선생님이 각기 진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겠죠. 그럼 시험 범위는 어떨까요? 순차적이 아니겠죠. 예. 윤리 선생님은 윤리만 가르치고요. 지리 선생님 지리 파트만 가르치고 일사 선생님 일사 파트만 가르쳐요. 예. 그래서 시험 범위가요. 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그나마 3개 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요. 단원이 4개부터 5개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챙기기가 좀 힘들 정도로 정신없는 게 통합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어떤 과목인지 아시겠죠? 각 전공자들이 이제 뭐라? 각기 여러 파트로 나눠서 가르치는 과목. 그게 통합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떨까요? 이게 공부하기에 되게 까다로운 게 바로 이 통합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요. 고1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슨 과목이냐? 통합사회라고 합니다. 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점수 보면요. 그 수학 점수가 당연히 가장 낮겠죠. 그렇죠? 근데 수학 다음으로 낮은 게 바로 뭐더라? 통합사회,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평균 점수도 1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통합사회만이 특징이 만점자 안 나옵니다. 사회니까 암기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암기해도 절대 못 맞히게 나옵니다. 왜냐면 윤리 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리 파트는 그나마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럼 일반 사회랑 윤리 파트는 사고력과 생각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답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학생들 어떨까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통합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장 발목 잡힌 게 통사입니다. 그럼 이 통합사회가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시는지 아시겠어요?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수업 일주일에 몇 번? 한두 번 갔죠. 그렇죠? 중학교 때 한두 번 들어갔죠. 일주일에 4번 들어갑니다. 4단위 수업이. 그 한국사는 몇 단위? 3단위. 그럼 통사공사 합치면 일주일 내내 수업 듣는 게 바로 통사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갔다가 많이 발목 잡히는 과목이 바로 통사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시험 보면 되겠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언급 안 해도 되고 어머니들이 기억할 거는 일주일에 수업이 몇 단위 들어가더라? 4단위 들어가는 커다란 과목이라는 거, 그 정도 하나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배점 같은 경우 그냥 맞닥뜨리면 되니까 제가 이건 따로 언급 안 할 거고요. 그럼 왜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그 좀 말씀드릴게요.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어려운 이유는요. 이제 각기 파트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게 했는데 특히 지리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리 선생님들이 한 분이 가르쳐야 되는데 몇 분이 가르친다고 했었죠? 2분이 한국 지리 파트, 세계 지리 파트 나눠서 따로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절대 안 냅니다. 자신이 수업한 내용 있죠. PPT한 내용, 그거로만 내요. 그럼 부교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교재 없어요. 그냥 PPT 수업한 거 있죠. 그 사진 찍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 문제 내버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지리 파트. 그 다음에 일반 사회 파트는 그나마 좀 난 게 낫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 지리는 교재가 따로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접근하기 힘들죠. 그러면 일반 사회는 딱 고3으로 내요. 고3 수능 문제 있죠. 수능 특강 문제, 그 문제로 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은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고3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가장 쉬운 게 좀 윤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 선생님 그나마 좀 윤리적이어서 착하신가 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낸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 대책은요, 우선 기출 문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지리 선생님요, 대부분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내요. 대강만 보세요. 대강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강 봐도 비슷하지, 여러분들. 거의 기출문제 지리에서는요, 반 정도는 기출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이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좀 바뀐 게 있어요. 이제 기출문제 플러스에서 수능 문제로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출문제 유형에서만 다 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수능 문제 있죠. 최근 수능 문제, 그걸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왜냐면 지리 선생님 한 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이제 수능, 그 문제로 좀 많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 그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문제가, 이건 제 문제집이고, 이건 기출문제거든요. 적중률 되게 높죠.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적중률이 높은 거 딴 거 아닙니다. EBS 수능 특강 있죠. 그 5개년치 문제를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능 특강도 2, 3년치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5개년치 그 주제 있죠. 단락별로 돼 있잖아요. 그 단락별로 나와 있는 걸 다 5년치 묶어놓으면요. 거기 적중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힘든 이유는요. 고1 문제집 살 필요 없어요. 통합사에. 절대 거기서 안 나와요. 어차피 부교재로 EBS 문제 하나 집어넣거든요. 거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쉬운 문제로. 나머지는 다 고3 수능 특강이죠. 과목이 아까 지금 몇 개였죠? 수능 사탐 과목이? 9개였지요. 그 중에 역사 과목 빼고 7개 과목 중에서 분야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합사에 가장 힘든 게 결국 문제집 찾기 힘든 거.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지 시험을 풀 거 아닙니까? 연습할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가장 커다란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그 특징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서술형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요. 하지만 가끔씩 배점이 높을 때,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내용에서 좀 나와요, 서술형. 커다란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 파트 여기 보시면요. 요게 PPT 자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수업 자료 했는데 애들이 찍은 거예요, 사진을. 왜? 따로 안 줘요, 자료를. 그냥 그 수업 자료에서 찍은 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리 파트가 어렵다는 거, 그거. 장면 하나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 때 꼭 들으셔야 할 분들은요. 중학교 때 솔직히 사회 과목 많이 안 들었잖아요. 기본 지식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학생들. 그러면 웬만해서 한 번 정도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정도 들어야지만 그래도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서 좀 되거든요. 중학교 때 좀 사회에서 많이 들었다. 그러면 솔직히 학기 내신 대비 때 들어도 될 겁니다. 하지만 거의 사회 공부를 좀 많이 없던 학생들이요. 갑자기 들어오면 쫓아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왔다가 성적이 많이 안 올라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되죠. 그때 성적이 확 올라가는 경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통사 개명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헤맸던 것이. 그래서 웬만해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있죠. 거의 사회 과목이 자녀분이 좀 어렵다 싶으면요. 한 번 정도 개념 들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탐이라서 과목별로 지리 파트 있고, 근데 대부분 지리 있죠. 학생들 갖다 놓고요. 한강 어디냐면 한강도 못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실제 그래요. 대부분 수학 영어만 선행이 돼 있잖아요. 세계지리 갖다 놓고요. 이탈리아 찾아봐라. 못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찾을 수 있어요? 학생은? 못 찾는 학생 의외로 있어요. 그런 학생들. 왜냐면 사회 과목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지리 방학 특강 때는요. 대부분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리는 이제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식으로 그거 가르치고 오고. 그 윤리는 쉬운데도 학생이 좀 힘들어해요. 이과 학생들이 이과의 성향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오히려 좀 힘들어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론 위주로 설명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인지 이제 수능 특강과 이제 고3 수능 문제까지 적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수업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통합세 같은 건 어떤 과목인지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게 만만한 과목 아니라는 거, 그 정도 하나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빠르게 이제 한국사 최대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진짜 금방 끝납니다. 꼭 믿어주세요. 네. 자, 우선 고등학교 이제 과정에서는요, 한국사 1과 2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1은 이제 근대사까지. 그래서 시험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선사시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범위가 좀 많지요? 그렇죠.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근대사,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는 언제부터일까요? 1학기 중간고사면 그 이후부터요? 그 이후부터. 그렇죠. 왜냐면 중학교 때도 우리 대부분 앞부분 잘하잖아요. 선사시대. 어머니도 그쪽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뒷부분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많이 희미해지죠? 똑같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뒷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가장 궁금하신 거 난이도. 난이도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쉬운 게 수능 한국사. 수능 한국사 필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 들어보셨어요? 따로 공부 안 해도 정도로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한능검,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사 위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1학기 중간고사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어렵잖아요, 문제 자체가. 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사시부터 조선시대까지겠죠. 그러니까 깊게 안 냅니다.
전범위를 아르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파트는 어떻습니까? 근대사, 일제강점기, 딱 현대사 이렇게 나가죠.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 난이도가 최고 높다는 거. 요 간단한 예로 빨리 들어갈게요.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어려 보이나요?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신감 가지고 한번 맞춰봐요. 자, 여기 가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한번. 대략 몇 세기 같아요? 병인박해.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다고 합니다. 총 들고. 그럼 대가 뭐 조선시대 이후 말 정도라는 거 느낌 오시겠죠? 네, 맞습니다. 19세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19세기 상황 때 청해진 장 보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별무반?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죠? 좀 느낌이. 그 다음에 4번. 뭐 노비? 좀 이상하지 않나요? 5번은요. 화백회의에 참석한 진골기조. 아, 이거 고르면 진짜 반민족적이죠. 아, 이런 거 고르면 안 되겠죠. 그럼 느낌상 어떻습니까? 딱 3번 정답 나오죠. 이게 수능 한국사. 한글만 알아도 맞출 수 있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신 문제는요. 예, 딱 이 가식에 들어갈 알맞을 거.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내용이 다 이제 19세기 상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맞힐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이제 한능거 문제예요. 이게 한능거 문제. 그럼 이제 내신 문제는 어떻게 되냐? 가나다하고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파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모르면 바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런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25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디테일하게.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난이도는 3 정도. 이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니까요. 네, 여기 한 문제 말기에서 요 페이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요 문제 유형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서술형이 좀 특이한데요. 학생들이 지나치는 부분에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 발의 통치 구조하면 그 통치 구조가 나와야 되죠. 대부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통치 구조의 특징, 유효적 영향이 반영된 게 무엇이냐? 잘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파트. 거기서 좀 서술형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뭐더라?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지만 이제 한국사 등급이 1등급 정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이 되게 세부 내용.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파트에서 나온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감찬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들어보셨죠? 그럼 강감찬은 무슨 대처? 네, 말씀 안 해주세요. 귀주 대처 이런 거 나와야 되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 상황이 서술형으로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사는 가장 중에 뼈대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 동안요. 한국사 공부 방법. 커다란 뼈대 잡고 제일 안 좋은 방법.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사 애들이 머리는 좋아요. 상상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통째로 애우긴 애워요. 솔직히. 근데 처음부터 있죠. 처음부터 통째로 생각하지 마요. 두세 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의욕적으로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이제 보다 정복하면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자빠져요. 제일 먼저는 커다란 중요 뼈대 잡고 문제 여러 개 풀다 보지요. 그럼 중요 사항은 대부분 암기가 됩니다. 한국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요 뼈대만 맞춰도 90%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세부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완성되는데 마지막에 다시 교과서를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거. 이런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접근하는 식으로 이제 방학 동안에 각 주제별로 준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대강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한국사까지 제가 빨리 말씀드렸고요. 10분 됐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요겁니다. 진짜 딱 한 1분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럼 방학 때 들으면 다 까먹지 않겠냐? 방학 특강 때 들어간 학생들은요, 물론 학기 중에 연결되는 학생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 1년 동안 제가 계속 문제집 제공해요. 실제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전 너무 듣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학생들은요, 이제 그 학기 중에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선생님 이번에 이 파트가 좀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거 관련된 주제 문제를 항상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만난 학생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최대한 빨리 끝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최대한 빨리 끝냈죠? 네, 지금까지 한국상사 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